단순한 교양이 아닌 핵심 경쟁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 시선에서 비롯된 상상력입니다. 기업이 혁신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기술적 성과나 숫자로 드러나는 성과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삶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문학적 상상력이 기업의 혁신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창의력과는 구별되는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융합적인 통찰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맥락적 사고,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라는 특징을 띠는데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맥락적 사고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능력입니다. 기업은 특정 시장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 사회적 트렌드, 문화적 상징까지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기의 진화로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와 인간의 생활 습관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스마트폰은 삶의 플랫폼으로 재해석됩니다. 바로 이런 시각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하지요. 공감 능력은 단순히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힘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고객의 숨은 불편함을 찾아내 공감하는 데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단순히 좋은 커피를 원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원했다는 점을 읽어낸 스타벅스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공감은 곧 고객의 마음속 빈칸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는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비판적 사고는 늘 해오던 방식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존의 시장 강자들이 고수하던 규칙을 깨고 새로운 규칙을 세운 기업들이 바로 혁신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하드웨어 성능 경쟁에 몰두할 때 애플은 왜 전화기는 꼭 버튼이 있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의문이 터치스크린 혁명을 불러왔던 것이지요. 융합적 사고는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음악과 기술이 만나면 아이튠즈가 되고 블록 장난감과 영화가 만나면 레고 무비가 됩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순간 고객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융합적 사고는 기업이 단일 산업을 넘어 문화와 생활 전반을 이끌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기업 혁신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상상력은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혁신은 곧 다른 가능성을 보는 눈에서 시작되는데 이 가능성을 떠올리는 힘이 바로 상상력이지요. 예컨대 사람들이 집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상상은 소니의 워크맨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상력은 혁신이 움트는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상력은 혁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신기술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상상력은 기술과 인간의 삶을 연결해주는 다리이며 이를 통해 혁신이 단순한 기능적 발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상상력은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단발적인 발명이나 히트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객의 문화적 욕구, 사회적 변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포착하는 상상력은 기업이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출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야말로 혁신이 일시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를 이끄는 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기업과 결합하면서 본래의 비판적 기능이 약화되고 상업적 목적에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업 혁신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과 성찰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업 혁신 문화에 접목시켜 성공한 세 기업, 애플, 레고, 스타벅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성공은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서 혁신이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폰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기기가 아니라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일상의 예술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은 기능보다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고는 1990년대 말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블록 장난감이라는 틀을 깨고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브랜드로 탈바꿈했습니다. 레고 무비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아이와 어른이 함께 창조적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문화 경험이었습니다. 레고는 장난감 기업에서 벗어나 창의성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고객 이름을 불러주는 친근한 서비스, 집과 직장 사이의 제3의 공간이라는 철학은 사람들이 단순히 커피를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경험을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스타벅스는 공감을 넘어 문화를 창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기업 혁신의 관계를 살펴본 지금, 우리는 21세기 기업 경영에서 인문학은 단순한 교양이 아닌 핵심 경쟁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기술과 효율성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에 인간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진정한 혁신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력, 맥락적 이해력, 그리고 창의적 상상력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이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기업들은 단순히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거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과정,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전반에 인문학적 사고를 통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재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다빈치가 예술과 과학, 공학을 넘나들며 혁신을 이루었듯이 현대의 기업들도 기술과 인문학, 경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르네상스 경영이며 미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상상력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 커다란 혁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